키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옆에 한참 서 있다가 우리 얘기가 다 끝나니까 키겠습니다 하고 키고 갔는데 아주 정상적이고. 당돌한 암살자네. 왜 당돌 암살? 키겠습니다. 선포까지 하고. 조심하세요. 저는 뭐 드셨어요? 또 멕시코 요리 먹었어요. 아 또마띠일로? 맞나요? 거긴가? 맞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멕시칸은 저쪽 원래 또 맛있는 집 하나 있었는데 풋볼 매거진 꼴 끝나고 자주 가던 브리또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마 저쪽 트라펠리스 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궤도님이랑 방송했어요? 어저께 했어요. 오늘 축구 못했어요. 네? 축구 못했어요. 오늘 원래 축구 하려고 그랬어요? 네, 새벽 5시 자동문? FC? 집에 새벽 5시에 들어갔는데 6시에 일어나야 돼서 6시 알람 켜놓고 누웠는데 눈을 뜨니까 9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죄 전화 돌렸습니다. 원래 또 제 없이 또 짝이 안 맞아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맞출 목이 또 다 있으니까. 침날도네. 노쇼. 네, 노쇼하고 침대에서 굉장히 허망하게 노쇼라는 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호날두는 노쇼한 게 아니라 쇼했는데 쇼노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지. 쇼는 했는데 노 플레이. 플레이. 그러니까 더 열받지. 생쇼지 생쇼. 호날두는 진짜 메시 이번에 우승하고 나서 메시 자기도 너무 잘했는데 메시 때문에 괜히 그죠? 왜 하필이면 올타임 넘버 원이 자기랑 동시대. 주유의 심정이 있을까? 주유도. 주유도. 호주유. 주유. 진짜 명이야? 아니요? 그런 얘기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 흐름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와, 왜 나를 낳고 메시를 낳았는가로 가다가 2000 근데 중반에는 호날두와 또 3연속 너무 잘하니까 제갈량이 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제갈량과 스마이의 대결 같이 갔나? 그러다가 다시 또 벌어졌어. 결국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좀 결국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또 경기 외적으로 또 호날두가 또 이런 또 사건들이 있었고 뭐 그런 사건들은 또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라운드에서만을 볼 때는 이제 결국 메시는 지금 여기저기서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는 이제 선수다. 이게 완전히 인정받았더라고요. 유일신 물론 이제 3신이라고 봐야 되지만 이제는 3신 중에 가장 위에 있다. 원래 다신제였는데 축구 유해죠. 올림포스 사례는 아니 양신 양신으로 펠마 월드컵의 선택도 받고 또 시대를 지배하고 그래서 메펠마요 이제 역사를 관통하는데 이제 펠마메 하면서 하다가 이제 메펠마로 가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메시가 위로 오니까 이제 메마페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냥 펠마메를 한 사람도 있고 마메페를 한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삼신 서로 이제 주장이 달라요. 예. 삼신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렇죠. 삼위일체. 날두 선수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10위권 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대 10위권 안에 드는 사람인데 20위권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이 메시의 뭐 드리블 능력, 무슨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 중에 메시의 그 득점 능력만 호날두 선수가 비볐지 나머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일 왜냐면 많죠. 워낙 그 경쟁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음란 시대 알아요? 음바페 란이 뭐지? 혼란. 아 홀란드. 원래 정확히 말하면 드를 빼야 되는 거. 혼란. 아. 노르웨이는 뒤에 D를 발음하지 않냐. 홀란은 나라가 축구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네. 옛날에 그래도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원한 브라질이 영원한 우승 후보 시절에 브라질 킬러로 되게 유명했어요. 노르웨이가. 노르웨이. 피톤치드 때문에 그런가? 브라질이 더 많지 피톤치드. 그건 아마존이 있는데. 아 에마전. 에마잔 걔를 봤는데. 에마전? 에마전. 에마잔? 청룡 에마전. 거기서 부르는 대로 해야죠. 부르는 대로 해야지. 청룡. 제가 또 그 제주도 가가지고 또 삼란무수. 아또 피톤치드 장난 아니거든요. 아. 네, 쓰고 왔어요. 거기 그 비자림 검은 아니요 검은 오름. 검은 거기에 삼나무숲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제주도 몇 번 갔는데 삼나무숲은 요번 그 검은 오름은 처음이었었어요. 야 호날두 진짜 대단하네요. 역대 10위 안에 들면. 근데 약간 너 뭐 5위 안에 꼽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정도요? 진짜 호날두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뭐 축구 카드 게임 보면 뭐 마테우스 뭐 엄청 많잖아요. 그 다 그러니까 지금 제끼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랑 전문가들이 신났죠. 왜냐하면 이 고트 논쟁이 이번에 종결이 되면서 동시에 이거 순위 매기기 이걸로 또 지금 신났죠. 후폭풍. 왜냐면 월드컵이 여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유튜브 또 찍기 딱 좋네요. 순위 딱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마테우스보다는 이제 위로 보는 게 중론이긴 하죠. 이게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지단 호나우두 뭐 다 있는데 거의 다 넘어설. 지단 호나우두를 넘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5위 안에 개인- 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득점. 명은 이미 고정이잖아요. 마펠만. 메펠만은 고정이잖아요. 메마펠. 레마펠은 고정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자리인데 날두 선수가 있으면 앞에 한 자리 한 명만 더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5등 안에 든다는 주장. 5위 안에 든다. 5위 5위 안에는 보통 이제 크루이프. 호날두요? 호날두 5위는 이제 논쟁이 있는데 5위는 좀 약간 그 사견이 보통 많이 드는 게 펠마메. 이거 이제 시대 순으로 그냥 순위가 아니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펠마메 세 명은 동급이라고 보면 그 다음이 이제 크베디. 크베디. 예, 그래가지고 크루이프, 베켄바워, 디스테파노. 예. 근데 사실 그분들은 좀 옛날 분들이라 펠레만큼이나 옛날 분들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는 74년이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는 베켄바워랑 꽤 봤거든요. 예. 약간 기술 축구가 70년까지 그 펠레 브라질 뭐 이런 쪽에 환상적인 그 74년 그때 전술 혁신 인간 전술 크루이프. 저 아는 사람 있어요. 크리프턴으로 유명하죠. 원래는 이제 크라위프인데 우리나라의 발음이 이제 크루이프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피파 온라인에 한번 크라위프로 바꿔놨다가 그렇게까지 안 감겨요. 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고 크루이프 전기 같은 게 막 나오는데 다 크루이프로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철회 다시 크루이프로 바꿔놨어요. 베켄바워가 피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베켄바워 본인이 별로 게임에 등장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안 해줘. 근데 크라위프가 이름 멋있잖아요. 크루이프가 더 멋있나? 크라이프는 좀 그 킹오파 보스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크라위프로 바꿀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크루이프턴이 더 유명해졌어요. 크라이프 이 사람보다 까지 돼야 돼. 그러니까 제 멘트 중에 이게 있어요. 크루이프턴 딱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크라위프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꾼 게 있죠. 외국 사람들 회니찬이라고 하는데. 피파의 데파울이라고 돼 있는데 데폴로 바꿔놓겠습니다. 데폴 선수 제가 잘 봤습니다. 그 경기에서. 네. 저 데파울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요번 기회에 확인해보니까 데폴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놓친 게 있어서. 제가 프랑스 그 42 전략 그 제안했다가 프랑스가 해내더라고요. 42 전략? 그게 뭐예요? 2대 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16분 남았는데 4분에 하나 넣고 나머지 12분은 천천히 동점 천천히 가서 동점까지 만들자. 그러니까 4분 끝날 때면 하나 넣고 11분 끝날 때면 하나 넣더라고. 42 전략으로 동점 만들고 4-1-2 전략. 예, 연장 가서.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파시피스타. 그 프랑스가 먼저 교체를 다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아껴서 쌩쌩한 파시피스타를 전력 투입. 그때부터 이제 새가 바뀌면서 프랑스 이제 좀 구군이 거기서 좀 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중계 돌려봤는데 열받게 막 그 메시가 거기서 골을 넣는 그 귀중 온 세계가 난리 나는데 혼자 빵. 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진짜 침묵의 중계던데. 그것도 뺐어요. 메시 빼야 된다고. 메시를 빼라? 네. 왜? 네? 메시 왜 빼? 메시 할 만큼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오락기 많이 쓰면 비켜줘야지. 아니 끝판 지금 깨기 직전인데 비켜주는 게 이상하죠. 깬 다음에 비켜줘야지. 지금 클리어하기 직전인데. 그때는 메시를 빼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15년, 20년 거의 한 17년 정도 한 그거 서사의 완성 끝판왕 깨기 그러니까 직전인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메시에 다 너무 포커싱을 맞추니까 이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메시를 위해서 벌어진 게 아닌데 너무 그 메시와 나머지는 들러리 취급을 하니까 거기서 심술이 났던 것 같아. 같은 아르헨티나 선수든 뭐든 무조건 뭐 조력자인 것처럼 취급하니까 선수들을. 예, 근데 선수들은 조력자를 자처했어요 이번엔. 네. 우리 메시 형 이번에 우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관중들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관중들이 완전 호들갑을 떠니까 이제 심술이 나더라고.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뭐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 못 받았을 때 뭐 가끔 뭐 평론가들이 와서 온 세상에 디카프리오 아카데미 드디어 받는 거냐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다른 경쟁자들은 뭐가 되며 그리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배우인가 뭐 스타 배우긴 하지만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메시는 어쨌든 클럽 축구만 놓고 보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기 때문에 얘가 서사를 완성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스태트 경기 끝나고 보니까 다 탑을 찍었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대단한 게 이제 마테우스의 월드컵 최다 출전 경기를 결승전에 넘고 결승전 23분쯤에 파올로 말디니의 맞아요. 그 출전 시간도 넘고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모든 걸 다 기록을 바꿔놓고 지난 월드컵이나 2010년에 골을 못 넣었던가? 하여튼 그럴 때 꼭 한 4개만 더 넣어놨어도 4골만 더 넣어놨어도 아예 올타임 골 기록도 바꿔놨을 텐데 이게 마테우스 말디니 하면 동포지션에 무조건 올타임 동포지션 고투로 꼽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처음엔 아르헨 지는 게 그림이 이쁘다고 할 때 킹 받았대. 그러면 프랑스가 지는 게 그림이 이쁘다고 하면 킹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요. 프랑스가 지는 게 그림이 이쁘다고 해도 열받지. 그러니까. 누가 지는 게 이쁘다고 하면 무조건 열받지. 그러니까 그게 다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 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 팬들이니까 메시 팬들. 저도 그건 있었어요. 약간 심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종교적 수준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게 냉정한 승부의 세계인데. 그 거대한 월드컵을 메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너무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축구 약간 남미 쪽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축구를 이기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거고 아슬아슬하게 치면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놀이에서 진 거고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제 방에서 건전하는데 너무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라는 선수가 워낙 전설적인 선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스토리는 역대 넘버원 완벽한 스토리인데 상대가 호날두였던 것보다 은바페 프랑스였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르헨티나 신구의 대결에 매우 대전을 굳이 여기 넣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흥이고 은바페가 현 폼으로는 더 훨씬 뛰어나고 프랑스도 21세기 들어서는 사실 프랑스가 최강팀 같이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토너먼트도 계속 올라오고 2002년에만 망했고 저번에는 결승까지 갔었죠. 우승했죠. 저번에 우승했어요. 우승했고 그 전에 우승하면 원래 그 징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프랑스가 깼죠. 와, 준결승까지 완전. 간 거야? 네. 준우승까지 한 거죠. 아, 준우승. 네. 근데 그 징크스도 사실 프랑스에 시작된 거거든요. 98에 우승하고 2002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지단 한번 까인 다음에 지단이 부산 병원에서 사진 찍고 앞에 두 경기 못 나온 다음에 프랑스 조별리그 탈락이 이제 전 대회 우승국의 조별리그 탈락은 처음 있는 거라서 처음 아닌가? 아무튼 그 정도로 박살난 더구나 지단이 그 직전에 유로 2000 때 보여준 퍼포먼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시대 최강 팀인데 조별리그 탈락 중이다. 그 다음부터 계속 조별리그 탈락이 징크스처럼. 재밌는 거 맞아. 꽤 재밌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재밌어. 기분 탓인가? 재밌어. 그리고 되게 거칠어가지고 네. 소림축구 그 둘째 사용 발차기 하는 둘째 사용 있죠. 윈드밀 도는 네. 소림축구에서 둘째 사용 빙의된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 누구? 아르헨티나? 모르겠어요. 근데 선수는 하나하나 다 모르니까 되게 과격하게 넣더라고요. 그 태클이나 이런 거를. 근데 마라도나 시절이랑 펠레 시절 보면 거의 살인 태클 그래요? 남. 네. 한 명 담궈줄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메시랑 직접적 비교가 되게 어려운 게 옛날 펠레 마라도나가 그때는 이제 VAR 있었으면 퇴장 싹 당했고 안 보이는 곳을 계속. 요즘은 이제 점점 수비 전술이 발달해서 공격수들이 맥을 못 추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근데 퉁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상호 태클. 가야 되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첼지어 났을 때보다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숙보. 대학생이 뽑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야경 보고 싶은 스타는 조규성. 꼭을 저희 큐시트 있는 거 말고 에즈원에 제가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즈원의 징글벨 락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대학생이 뽑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야경 보고 싶은 스타는 조규성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설문을 꼭 하잖아요. 올해도 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야경을 보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한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월드컵 스타. 2위는 뉴진스의 민지씨. 아 이게 남녀 상관없이 1위구나. 3위는 NCT의 마크씨. 4위는 르세라핌의 김채원씨 등 아이돌 사이에서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또 대단하네요. 아무튼 뭐 재미로 하는 설문이고요. 베테너라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야경은 뭐 굳이 보겠습니까? 창밖으로 보거나 이제 TV로 보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땡튜브나 뭐 뉴스 이런 거 보시면은 남들이 찍어놓은 영상 많으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배성재는 없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침착맨은 없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오늘은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무 할 일 없는 분들을 위해 침소리 ASMR로 푹 재워드릴 테니까 산타 꿈 대신에 침착맨 꿈꾸실 분들 배텐 듣고 마무리하세요. 잠시 후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돌아오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피파 온라인. 또 결제하셨어요? 네?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뭐지? 반년의 결실이라고 6개월에 한 번씩 아이콘 팩 가는 게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하루에 10게임씩 해가지고 보통 연말이나 6월 말 이럴 때 하는데 이번에 딱 깠는데 진짜 쓰레기가 나오고. 쓰레기? 네. 선수 가격이 다 훌륭한 선수. 가격이 나. 그래가지고 최저 진짜.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나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예. 와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그래서 진짜 현타가 확 와가지고 열심히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 네. 아니 그랬는데 보통 그렇죠. 그랬는데 마일리지 이제 연말에 다 소진다는 마일리지 팩을 하나 깠거든요. 예. 1,500억짜리가 나와. 조규성. 피파 세계 아니 피파 세계에서는 피파 세계에서는 엄청난 가격. 저 이 정도 가격 거 처음 본 거예요. 예. 누구죠? 레반도프스키. 나 들어봤어요. 레반도프스키 은카가 나와가지고 레반도프스키. 나 처음에 이 공이 몇 개야?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1,500억! 혼자 집에서. 진짜 아저씨 같다. 진짜 아저씨 같다. 진도준이네요. 진도준. 진짜. 진도준이 왜? 돈 잘 버니까. 1,500억. 축하합니다. 1,500억 축하드립니다. 축하받고 싶었어요. 1,500억. 그리고 원래 그 정도 선수면은 요즘은 이제 웬만한 선수 들어오면 아이콘 아니면 저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팔아버리거든요. 예. 안 쓸 선수. 근데 얘는 어떤 굉장히 비싼 공격수니까 좀 공격 좀 써봤어. 써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쭉쭉 나가요 그냥. 네. 밟으면 월드컵의 나가냐? 레반도프스키가 아니야. 밟으면 나가는구나. 넥슨집 막내 아들 누구냐? 동포 중년 누구냐? 찐도준 이씨. 쭉쭉 나오네요 그냥. 포동 중년이라고. 자,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SBS 연예대상에 우참하며 출연한 남자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네, 지난주 SBS 연예대상에서 조작가가 라디오 작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랑 저랑 이렇게 뒤에 서서 박수병풍이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체험이었고요. 예. 일단 그 조혜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상 연예대상에 참석하신 거예요. SBS 연예대상에. 그러네요. 예. 그러네. 저도 모르게. 턱시도 없이 예.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조혜정 작가님 이게 또 상이 또 첫 상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연예대상에서 또 받을 때가 됐죠. 예. 예. 또 인기 프로를 또 워낙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네. 받으실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작진이랑 DJ랑 게스트 이렇게 축하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급히 연출을 한 화면이었는데 예. 베텐을 처음 보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작가 뒤에 4명의 제작진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단출한 느낌이었어요. 좀 작가 라디오 작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예. 예.
PD님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꾸 저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나마 이제 슈퍼스타가 좀 뒤에 있어요. 아 저 라디오가 그래도 침착맨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세울만 하잖아요.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화려한 병풍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웃었어요. 아, 네, 연예대상에서 예. 왜냐면 묘한 분위기잖아요. 예. 작가는 앞에서 수상소감을 읊고 있는데 예. 뒤에 저랑 침착맨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병풍으로 서 있고 예. 예. 저는 또 그 연예대상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 아, 근데, 예. 애매한 반응들이 굉장히 현장이 좀 그랬어요. 제가 예. 실제로 못 봤거든요. 예. 웃겼습니다. 좀. 예. 자, 하여튼 베텐이 어떤 것이다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 감사하죠. 예. 자, 하여튼 뭐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오셨다고. 예, 제주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또 그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역시 제주도는 갈 때마다 실망을 시키지 않아요. 예, 아주 재밌게 놀다 갔습니다. 아 그래요? 가족 여행? 가족 여행이었고 안 가본 데 제주도가 몇 번 가봤는데도 안 가본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일단 그 캔디 만드는 체험. 그런 것도 있나요? 원래 보통 제주도까지 가서 뭐 그런 체험이나 예. 박물관을 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가족끼리 가면 그런 게 또 재밌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 예,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가지고 제가 개인 방송 때 계속 먹었습니다, 만든 거. 아 잔뜩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예. 역시 학부모로서 또 딸 천재.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비행기 결항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있었을 때 제가 3박 4일이었는데 이틀은 날씨가 괜찮았고요. 이틀은 눈이 계속 내리고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처음으로 차 타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빙판을 진짜 커버하는데, 위험한데. 예, 커버하는데 그냥 쓱 그대로 돌더라고요. 돌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어디 충돌하진 않았고요? 주변에 차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다행이네. 하진 않았고 큰일 차 날 있었으면 그대로 콩 하고 박았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애초에 20km 미만으로 갔거든요. 예. 미끌미끌해서 그런데도 쓱 돌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차를 빌리셨길래 사륜 안 빌리셨어요? 그 말해도 되나요? 차명은? 그냥 사륜인지 아닌지만 사륜, 전륜, 후륜 셋 중에 뭐 전륜. 전륜인데도 빌렸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방어 드셨어요 그러면? 방어요? 예. 방어가 뭐예요? 방어회. 제주도의 겨울에 방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어 축제도 하고 방어 먹으러 일부러 간 거 아니에요? 저 제주도 가는 거 아시면서 왜 안 알려주셨어요? 몰랐는데? 지금 제주도 알았는데? 가는지 몰랐어요? 네. 어떻게 알아고 개인 일정인데. 방어 드셔보셨어요? 방어 먹어봤죠. 저도 지금 올겨울에 방어를 못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먹지 이러고 있어요. 그 정도의 회입니까? 안 먹으면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회를 구별을 못 하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또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11월 방어를 먹어보고는 충격받았습니다. 저 안 먹어봤어요.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네요. 노량진에도 있을 테니까. 예.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량진에 뭐 바로 가져오잖아요. 어디에서 나는 거든. 방어. 예. 근데 또 이러다가 나중에 또 먹으면 먹어봤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대 의견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봅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립니다. 자, 두사랑 산악회님 거. 5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산타님이 코로나라 못 왔다고 하고 머리맡에 선물만 주고 끝났었는데 올해는 딸이 산타를 엄청 기다리네요. 크리스마스 때 딸을 위해 산타 복장 사입고 산타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산타 복장 풀세트 살까요? 하나 두면 두고두고 쓰긴 할까요? 지금 계속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아무리 분장을 해도 인간의 체취가 있잖아요. 아니 뭐 샤워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래도 뭐 일주일 안 씻고 그 채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분장은 안 됩니다. 딸은 속지 않을까요? 딸은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더 잘 알죠. 익숙한 아우라와 동작과. 근데 저도 이제 뭐 자식이 없지만 예. 딸이 원하는 산타 조우 시간은
잠든 다음 정도 아닙니까? 아니면 잠들기 직전 밤 타임이잖아요. 예. 비몽사몽 애들은 졸릴 때 예. 그럴 때 나타나서 복장으로 굉장히 시선을 흐트러뜨려 놓으면 비몽사몽간에. 네. 그러고 자야 된다 뭐 이러면 말 잘 들으니까 아, 잘 거 아니야. 그러면 자다 깨서 산타 봤다. 예. 그런 식으로 순수함을 몇 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품앗이 아 옆집 아빠? 두 집씩 묶어가지고 서로 해주는 거예요. 아하. 아무래도 이제 그 손동작이나 버릇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걸음걸이나 그 개도 키우는 개도 주인 그 걸음걸이를 알잖아요. 아 걔는 알죠. 근데 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생명체나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예. 두 집이 묶어서 서로 품앗이 해주기. 아 약간 그러면 아파트 같은 호수 라인으로 둘의 품앗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같은 층에 두 개씩 있는 집이라면 옆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주호민 작가님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요? 네 그러면 이제 소영이가 주호민 작가님 주삼촌 너무 잘하나? 주삼촌은? 저희는 그 산타 운영 안 합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놨군요. 그 산타 되게 그 스페셜한 산타라서 한 번도 안 들키는 프로 산타. 무조건 잘 때만 아직도 갔다. 모릅니까? 예? 아직도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얼핏 알고 있지 않을까. 얼핏? 싶어요. 이 정도면 없다. 예. 왜냐하면은 왜 그걸 느꼈냐면 양말을 되게 조그만 형식적으로 걸어놓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그 혹시라도 못 넣을까봐 양말 최대한 큰 걸 넣으려고 할 텐데 그냥 적당히 요 정도면 되겠지 하는 느낌으로 걸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양말 하나. 보통 그 5분 장갑 같은 사이즈로 해놓거든요. 예. 두툼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팔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아빠를 위해서. 그럼 사실 서로 속이고 있는 거네요. 그쵸. 아빠는 산타는 있어 하지만 절대 안 나타나. 눈에 절대 안 안 띄어로 가고 있고 딸은 내가 계속 속아준다. 이거를 모르게 하고 있는. 이따 쳐 이런 느낌으로 걸어놓고 구세금 맞춰주고. 딸 천재와 아빠 천재의 어떤 자강두천 심리전으로. 아무튼 요거는 서로 해주는 기. 산타 복장은 4대 서로 해주기. 하청을 줘라. 알겠습니다. 몇 살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볼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니까 금방 알게 되나요? 일단 정보 공유도 공유인데 이제 그 가짜로 붙인 거를 이제 판별해낼 수 있는 어떤 관찰력 이런 게 길러지는 시점에서 끝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좀 힘들지 않나. 1, 2학년까지만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저도 한 9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까지는 좀 믿었던 것 같고. 네. 초등학교 1학년은 특히 막 그 학교 입학하고 해서 정신이 없었던 한 해기 때문에 산타 오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쳐가지고 겨울 방학이란 걸 처음 겪어보니까 예. 자야 되죠 겨울 방학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갖고 싶은 게 조금 커지니까 약간 종교적인 마음이 돼요. 예. 산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네.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면 갖고 싶은 사이즈가 커져서 산타는 계셔야 돼. 그리고 목록을 막 씁니다. 이렇게. 그것도 신나요. 그 자고 일어났는데 딱 또 안에 들어있으면 또 까보는 그렇죠. 맛이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뭐요? 그 축구 게임 온라인 해보셔서 알지만 까보는 재미 아시잖아요. 개봉하는 재미. 그렇죠. 예. 그거야말로 이제 가차의 시작이죠. 예. 사실 그 축구 게임 그거 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실제 축구는 안 하고 그냥 까는 거.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 렛땡을 갖고 싶었는데 오래땡. 렛땡. 예. 렛땡을 갖고 싶은데 그 당시에 나왔던 땡플레이 모빌이라고 있어요. 땡플레이 모빌은 안 껴지는데. 예? 그 블럭하고 그 안 그건 껴지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냥 그대로 피겨잖아요. 네. 땡플레이 모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몽사몽 아침에 이렇게 막 뜯는데 렛땡 같은 거예요. 렛땡이다. 렛땡이다. 그래서 렛땡이다. 뜯는데 뭐지? 뭔가 큰데 좀? 뭐야 이거? 약간 사람이 큰데?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그 안 껴지고 네. 아래 발에 이게 홈이 없어서. 이건 뭐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때부터 트렌드가 시작되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요. 예. 땡 시럽. 땡시러. 그래가지고
한동안 잘 갖고 놀았습니다. 그 플레이땡 빌 그거 괜찮거든요. 인기 많아요. 그렇죠. 예, 인기 많아요. 그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아 지금 땡플레이 모빌이? 왜? 그거 야 그럼 제가 피규어를 그 엄청나게 모아요. 비기닝이네요 제가. 그쵸. 그거 되게 오래간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인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맛이 있어요. 그게 레땡은 피규어가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워놨을 때 좀 너무 조망만 해요. 근데 플레이땡 빌은 크니까 그 세워놓는 맛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땡 처리를 한 부분이 사라져서 예. 그냥 땡레이 모빌이라고 해야 맞네요. 아 그래요? 제가 땡으로 앞 한 글자를 처리했는데 예. 뒷부분만 살아 있다고 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산타 복장은 하청조라 예. 사긴 사되 서로 해줘라. 사서 그러면은 내 사이즈가 아니라 옆집 아빠 사이즈를 해줘야겠네요. 아니 각자 주문해서 입고 아 옆집을 가주는 거죠. 알았어. 내가 굳이 살 필요 없지만 예. 저쪽 이제 나는 옆집 걸 해줘야 된다. 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쪽 아빠는 잘 해줬는데 예. 내가 저쪽 가가지고 실수로 산타 들켜요. 막 왔는데 침착 모양인데? 뭐 이래버리면 수염 뜯고 까만 거 있네 까만 거 있네 뭐 이러면서 뭐야 이거. 예.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클레임 받고 뭐 별점 깎여야죠. 나쁜 리뷰 받고 예, 나쁜 일 받고 매너 온도 떨어지고 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다은님 거 한번 또 추가해 주시죠. 네. 가고 싶던 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2주 후에 첫 출근을 하는데요. 지금 들고 다니는 백팩 메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회사용으로 깔끔하게 가방 하나를 더 사서 맬까요? 이걸 왜 고민하시지? 그냥 가방을 하나 사고 싶으신 건가? 그냥 이걸 기회로? 그렇죠. 핑계 취직했으니까 삼아?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여기서 버릇 잘못 들이면은 가방 집에 3, 4개, 5개, 6개, 8개, 9개 돼요. 진짜. 가방은요. 해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 어깨 매는 부분 있죠. 그 가방 몸통하고 그 어깨에 매는 끈 그 딱 그 경계가 해졌을 때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래? 예? 누가 그래요? 제가 근데 아니 저는 여러분 참고로 침착맨은 SBS 올 때 검정 비닐봉지에 소지품 넣어서 옵니다. 그거 해져서 검정 비닐봉지에 갔거든요. 그 경계가 해져서. 그래서 요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는 왜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에 이미 백팩을 맞춰놨는데 몸이 백팩에 딱 그 맞게 딱 그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새 가방을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약간 이다은님 이름 보니까 여자분인 것 같고 예.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뭐 면접 볼 때는 정장 입지만 실제 근무 시에 요즘 정장을 안 입는 회사가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팩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정장이 기본 복장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이 정장이더라도 다은 씨 그냥 백팩 매세요. 정장의 백팩은 좀 저도 패션 페알못이지만 멋있잖아요. 왜 멋있죠? 뭔가 언밸런스함이 주는 그 신선함이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지 않겠어요? 신기한데? 저 신입사원 다은 씨는 왜 저렇게 백팩을 메고 다니나? 부장님이 수근수근. 바로 꼰소리 듣죠. 아니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요즘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 상관이에요? 보기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정장의 백팩. 백팩 많이 한다는 그 채팅창 의견도 있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대학생이었을 때 백팩 그 땡스폿 아닌가? 그 뭐지? 땡스트팩 뭐 이런 거. 땡스트팩. 이런 분위기가 괜찮나요? 그 땡 왜 다 피해서 왔어요? 예? 죄송한데 땡을 왜 땡스트팩. 아니 땡을 왜 붙이시는지. 땡스폿. 땡스. 앞에만 붙이면 되지 뭐. 예. 뭐라고 하셨죠? 그런 학생용 백팩이 아니라 예. 전형적인 예. 이제 뭐 가죽 백팩이라든가 조금 포멀한 느낌 나는 백팩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그 땡스트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장에다 하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고요. 예, 저도 페알못이라 가방 저야말로 가방 뭐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예. 가방 뭐 가지고 오늘은 가셨어요? 그냥 샌드위치 종이 가방 종이
뭐 레옹이에요? 배옹. 그 먹을거리 있는 저 뭐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봉투, 왜 봉투. 속에다가 식료품 베이글 봉투. 먹을 걸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은 안 가지고 다니시고. 아니 가방이 저는 또 뭐 그 FC 포르투 축구 가방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장에 그 축구 가방 해도 괜찮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전 정장을 안 입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블루 듣고 돌아옵니다. 저런 건 뭐라 그러지? 기름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옛날이죠. 그 종이 가방, 종이봉투. 종이백,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야? 페이퍼백. 손잡이 없는 종이봉투. 프랑스 사람. 빵봉투? 사과 2개 있고, 그죠? 뭐 바게트. 맞아. 사과 먹으면서 가야죠. 사과 먹으면서 그렇지. 가거나. 바게트는 안 썰어서, 그죠? 안 썰어서 통으로. 토마토 하죠. 토마토. 토마토가 저 안에 왜 있어? 예? 아니 그 유럽 사람들 많이 먹던데요, 토마토? 영화 그래요? 같은 거 보면. 그리고 꼭 리어카에서 과일 엎어지죠. 아니 그래? 뭐 터지고. 토마토는 되게 위험한 과일인데. 그래요? 이렇게 걸으면서 먹기는 쭉 하고 나오잖아. 방울토마토, 방토는 괜찮지. 밤토. 중년은 그 토마토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몸에 좋은 성분이 너무 많다고. 방토. 20대는 사실 몸에 해로운 거 많이 먹어도 되거든요. 방토, 자체 방토. 디톡스가 되니까. 근데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되면 이제 몸에 좋은 거, 특히 이제 토마토가 엄청난 슈퍼푸드라고 하니까 아저씨들은 토마토 먹어야 돼요. 소주로 소독하면 되지. 나 소주를 진짜 안 먹는데 저번에 그 누가 원 소주 줬지? 보내줬지. 맛있어요? 한 잔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왜 선글라스 벗으셨냐고 브라질 때. 그때 뭐 부호 느낌 주고 싶어서 쓰셨다고. 네. 예. 그때 계속 말이 많았었거든요. 왜 왜 쓰냐? 가운데 있는 사람 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름을 안 부르고 가운데 있는 사람 왜 쓰는 거냐고. 근데 이제 브라질전 때부터는 16강이니까 16강은 다 밤 경기예요.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해가 거긴 4시에 지기 때문에 깜깜한데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이상하지. 깜깜한데 더워요. 그렇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세요. 자, 캔디 젤리 뽀이님 거 소개해 주시죠. 취미로 제과 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여친한테 케이크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빵집에서 수제 케이크 사서 제가 만들었다고 하려는데 안 들키기 가능? 이거는 빵집에서 왜 하필 프로의 손길을 빌리려고 하는지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면 여친이 놀래가지고 매년 이거 사다 바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집을 좀 알아봐서 못하는 집에다가 주문을 해서 하면 좀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케이크를 막 되게 못하기도 어렵긴 하니까. 아 그래요? 케이크는 예. 좀 성공률이 좋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맛없는 케이크를 제가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 근데 그거를 다 사서 드셨으니까 프로가 만든 거. 근데 수제 케이크 집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엄청 프로겠지만 보통 이제 그 빵 부분에다가 빵을 태워 먹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빵 부분에다가 이제 크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크림이나 뭐 그건 맛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만들려고 아니면 귀찮다면은 사셔서 수제 케이크를 사셔서 토치로 몇 개 좀 구워 보세요. 토치로? 부분. 네. 왜 케이크는 굽는 게 아닌데? 그 타닥기처럼. 타닥기처럼? 그 칠수한 것처럼 아. 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좀 아마추어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좀 납득이 되게끔 음흠. 실수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약간 나만의 어떤 낙관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토치로 할 필요는 왜냐면 이게 스테이크도 아닌데 케이크니까 조금 반죽을 오히려 요즘 보면은 케이크 그 외피가 네. 약간 무슨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구로 쓱 이 무슨 손자국은 아니지만 예. 쓱 하고 빗자루로 쓴 것 같은 자국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딱 기계로 뽑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예. 그 부분을 구해가지고 조금 흐트러뜨려가지고 예. 확실히 손으로 했다는 느낌. 예. 아니면은 한 몇 개를 먹죠. 그 갈라서 좀 먹고 내가 만들다가 주섬주섬 좀 집어 먹었다. 이런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파먹은 척을 좀 남기면. 왜 굳이? 이게 안 믿을까봐. 안 들키기 가능이잖아요 지금.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수제 케이크는. 아니면 토핑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 위에 있는 토핑들. 아니면 토핑을 바꾼다거나. 그 땡크류바 예예. 겉에 빨간색 그 이로 딱 그 정도만 딱 걸어가지고 싹싹싹 그 코팅 벗겨 먹기처럼. 네네. 그 미묘한 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과 맛만 남잖아요. 그렇죠. 안에. 그런 것처럼요. 그렇죠. 캔땡바의 그 파란 부분을 약간 제거하듯이. 누땡바의 그 초콜릿 부분. 누땡바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빠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를 하나 넣으면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좀 약간 그 데미지를 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뭐 이건 제과 제빵 배우고 있으면 뭐 사실 완전 그 생짠 아니시니까. 그렇죠. 예. 생짠한 용어는 좀 그러네요. 요거는 예. 충분히 안 들키기 가능. 이제 완전 그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아니니까. 다음 갈까요? 오늘 배가 고프네요. 살짝 캔디래. 오늘 또 그 케이크 얘기라니까. 녹음하기 전에 예. 같이 식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 여파가 좀 있었을까요? 예.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이러고 또 12시에 또 드시면 또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를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호미로 먹을 거 가래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먹을 때 같이 먹지. 그러니까. 자, 7618님 뭐 거. 하신다고? 예. 그걸 참았다가 밤에 케이크를 퍼먹으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 케이크 없고 퍼먹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또 그 밤에 예. 축구 게임 하시다가 원하는 거 안 나오면 케이크 퍼서 드실 거잖아요. 지금 케이크 없어요. 되게 그 냉장고에. 냉장고에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예. 음료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음료랑 쌈채소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다 뭘 싸 먹느냐가 문제죠. 웬만한 거 시키면 다 쌈밥이 되거든요. 좀 싸는 거는 좀 기름진 거 있을 때 많이 싸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죠? 네. 해소하려고 더 많이 먹기 위한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잖아요. 그렇죠. 쌈을 쌀 때는. 일보 후퇴가 냉장 보관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보 전진 메뉴 위주로 시키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갈까요? 이거는 가능. 예, 가능. 충분히 가능. 7618님 거 소개해 주시죠.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요. 혼자 집에서 집콕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고 하얀 거탑 다 보고 백투더퓨처 3까지 토이스토리 4까지 다 보고 마블 시리즈 다 보는 거 가능? 불가능? 1.5배로 돌려보면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부터 볼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다 보셨습니까? 저는 하얀 거탑 하나 봤네요. 다 보셨어요? 하얀 거탑이요? 예. 하얀 거탑은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아니면 나중에? 좀 나중에 봤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몰랐어요. 그럼 20화에서 울었습니까? 그 소나무야 나오고요. 예. 바비킴님이 바비킴의 소나무야. 안 울었어요. 야, 피도 눈물도 없네. 근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우용길 부원장이 좀 약간 울지는 않고 씁쓸해하지 않았나?
어디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렇죠. 네. 오용길 부원장은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걸로 마무리됐죠 그냥. 아 근데 그래도 좀 약간 씁쓸해하더라고요. 그런 씁쓸했죠. 사람조차도. 그렇죠. 의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그 건강한 사람이 아 그런 느낌으로. 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죠. 하얀 거탑은 굉장히 재밌게 봤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요즘에 난리가 났죠. 완전 터졌죠. 예. 이거 주호민 작가님이 뭐 그냥 무조건 챙겨본다고 합니다 지금. 역시 쭈펄 작가라면 그럴만해요. 신나가지고 이제 그 이분은 땡튜브 자기 땡튜브에 그 리뷰까지도 했어요. 예. 그만큼 재밌게 보셨다는 거예요. 쭈들갑을 또 떨고 계시고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투더퓨처는 제가 원만 봤습니다. 아 원 보면 보통 멈출 수 없을 텐데도 원 보고 딱 멈췄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백투더퓨처 시리즈 저는 뭐 다 사랑하지만 다 완결성이 있어서. 원과 투, 쓰리는 사실 비교조차 안 되는 물론 투가 오히려 밈이나 뭐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는 원의 이 완성도가 투, 쓰리는 다 아류다 그냥 몇 번 더 연장해서 뽑아 먹은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좀 약간 조마조마했던 거는 엄마랑 이어지면 안 되는데. 엄마랑 요즘 사라지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예. 이성을 잃으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기 꼬여버려가지고. 토이스토리는 원만 봤습니다. 예. 토이스토리는 3까지 예. 봐줘야 이게 사실 2가 좀 위기긴 한데 3까지는 3를 가야 되잖아요. 엄청 사람들이 극찬을 해서 궁금하긴 했는데 제 게으름이 이겨냈어요. 토이스토리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 중에서 하얀 거탑을 봤지만 하얀 거탑을 이 4개 중에 먼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화 위주로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드라마는 아무래도 기니까 중간에 끊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는 것부터 딱딱하고 드라마를 뒤로 남기는 게 어떤지. 저는 토스로 가는 게 토이스토리로 가라. 예. 기껏해야 4편이니까 8시간. 예. 그래서 또 하얀 거탑이 20시간. 예. 재벌집은 아마 아직 완결 안 됐지만 16시간이겠죠. 예. 그리고 백투더퓨처도 3편이니까 6시간. 근데 백투더퓨처는 보려고 하시는 거 보고 그 하얀 거탑 보려고 하시는 거 보고 이러니까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 같죠? 예. 아예 그 모르는데 백투더퓨처를 찾지는 않잖아요. 저 정도 나이실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 보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죠? 저 정도 나이고 백투더퓨처는 보통 80년대 영화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볼 생각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예. 저 정도 나이가 아닐까. 내가 놓쳤는데 한번 보고 싶다. 봐도 재밌다니까. 뭐 이 정도 아닐까. 저는 오히려 하얀 거탑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요? 예. 왜죠? 재벌집은 호불호 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왜냐면 저는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하얀 거탑은 입맛에 100% 맞을 거라고. 근데 또 막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막 부대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20시간짜리 시간 순삭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예. 내가 이거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은 연명할 수 있겠구나. 이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얀 거탑은 자동 그 끊기 신공이 너무 좋아요. 딱 끝날 때쯤에 너무 궁금할 때 끊어요. 그게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을 계속 파서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시간짜리 그냥 하나 발견해서 든든하게 예. 재벌집 제가 두 드라마 다 재밌게 1회차를 보고 있는데 예. 재벌집은 아직 다시 보진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 정도면 다시 막 보고 싶어 하셔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N차로 안 가고 있어요. 그 하얀 정도는 거탑은 거의 10대 번을 봤기 때문에 예. 하얀 거탑은 막 다시 보면은 막 그 안 보인 부분이 막 많이 보이나요? 하얀 거탑이요? 예. 등장인물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데 그 연출과 스토리와 연기, 삼박자 거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 거기 하얀 거탑에 그 누구죠? 장준혁 교수의 그 주창 있잖아요. 주창 의국장. 의국장? 충성스러운 의국장 한 명 있잖아요. 벤제마 벤상진. 그 의국장이 좀 저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진짜 의국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캐릭터는 아닌데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임팩트가 장난 아니죠. 그 아래 그 자기 그 외과 휘하에 딱 통솔해가지고 딱딱 데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주창의 모습 같았다. 예. 막 그 밑에 의사 후배한테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원대로 나가. 행동대장. 행동대장. 예. 자, 그럼 이거는 우선순위 뭐 가능 불가능은 아니고 저는 하얀 거탑 추천드렸습니다만 침착맨은 토이스토리 영화 쪽으로 가라. 너무 근데 싫어. 하얀 거탑하고 그 다음은 뭐 순서가 있나요? 순서요? 예. 하얀 거탑, 토이스토리, 재벌집 이렇게 순서대로. 백투퓨처는 시간 남으면 비추로 저는 정했습니다. 오히려 비추. 예, 왜냐면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또 봤거든요. 예. 이제는 타임슬립물로는 타임머신물로는 좀 너무 많이 봤구나. 너무 고전적이다. 너무 이제는 완전히 고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데 예. 다른 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좀 푸른 거탑은 어때요? 푸른 거탑. 전두엽. 하얀 거탑 한번 보고 예. 푸른 거탑. 파생 상품 땡기면 푸른 거탑. 파생 상품 땡기면 푸른 거탑 그 훈련병 버전 있는데 그 뭐였더라? 자, 바비킴의 소나무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침착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그리맨님 거 소개해 주시죠. 9시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밤 12시쯤 자는데요. 꼭 새벽 4시에 깹니다. 그렇게 한번 깨고 나면 그날 아침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데요. 4시에 깨면 아예 씻고 옷 입고 출근 준비하고 다시 잘까 봐요. 그럼 지각 안 하기 가능하겠죠? 뭐 구겨지는 옷이 아니라면 예. 요거는 군대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근무 나가기 전에. 근무 나가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한 어중간하게 한 말번초 앞에 몇 번이죠? 4번인가? P번. 예. 그 때는 2시간 애매하게 갈아입고 또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누워 있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4시 6시 근무가 그렇게 되죠. 예, 4시요. 4시 5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4시 반 6시. 4시 반 6시 근무가 보통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근무교대 한 다음에 옷 벗고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근무한 채로 침상에 앉아 있죠. 불 켜려고. 예, P번초 근무자. 요거 그거 생각나네요. 슬픈 얘기. 갑자기 군대가 여기서 소환되네요. 근데 4시에 하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입고 자는 거. 옷이 좀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옷이 그 좀 아무래도 좀 약간 많이 덮여 있으니까 또 빨리 깨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적당히. 그리고 그게 그 잠이라는 거는 내가 보너스라고 느껴졌을 때 꿀 같은 거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쭉 자는 거보다 일어나야 되는데 1, 2, 3, 10초 후에 일어나지. 그리고 10 다 됐는데 1, 2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한 5분, 10분 그렇게 버티는 게 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옷 입으면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알람을 정말 0.1초 만에 끄면서 다시 번개같이 해커의 손놀림으로 5분 뒤 알람을 하나 더 설정해놓고 다시 잘 때 그 맛. 그 5분간의 단맛. 그쵸. 아주 좋아요. 그거 한 3번 반복하다가 이제 깨는 건데 3번 반복하다가 놓치고 그냥 자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잡으면 그냥 그대로 쭉 자게 되죠. 확실히 그거 5분 간격으로 3번 하면은 진짜 든든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알람 맞춰놓은 게 꿈이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반복해서 끄고 딱 해놨는데 꿈일 때가 있어요. 불량 기억이 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낭패인 상황이 한 번씩 있지 않나요, 다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슷한 기억이 반복 재생되면서 뇌 안에서 돌다가 이게 착각이 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깼는데 이게 중천일 수 있습니다. 저 진짜 그런 경험 있었어요, 실제로.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맞아, 그 새 소리가 들리면 딱 자다가 새 소리가
싸 하면서 눈을 바로 안 뜨고 쓱 떠요. 너무 무서워서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새소리가 들리면. 그렇죠. 이게 기껏해야 챔스 보려고 4시 그 근처에 맞추는 사람들이 보통 이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출근이나 등교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전반 이거 챔스 음악 듣기 전에 해야지 해가지고 3분 뒤 막 이렇게 하다가 깼는데 딱 그 느낌. 끝났겠다. 그리고 스코어는 3대2. 그러면 씨 이런 느낌. 아마 이번에 축구는 안 봐도 되잖아요. 네? 축구는 좀 안 봐도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출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 월드컵 결승 안 보신 분들 되게 후회하던데요. 근데 전 라이브로 안 봤습니다. 본 분들. 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골라서 그냥 이번부터 봤는데 또 명경기가 나왔어요. 요번 월드컵부터 봤는데 이게 또 얻어 걸려기 꿀이죠 꿀. 이게 확실히 또 운이 따르는 인물이라는 게 예. 그 월드컵 다 걸르다가 심지어 2002년 걸르다가 그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웬일로 봤는데 더구나 새벽에 입중했는데 그게 하나가 역대급 월드컵이다. 그리고 그 결승 말고도 전반적으로 그 경기 내용이 되게 다 좋았어요. 훌륭한 월드컵. 골도 아마 이게 서로 막 다 넣고 그 카타르만 못 넣었다고 들었는데. 예? 카타르만 못 넣었다고. 골이요? 네. 골은 넣었죠. 아니, 3패. 골은 넣었어요? 네. 이 승을 못했다고. 승을 그랬어요. 못했죠. 맞아. 카타르만 3패, 승을 3패. 못했다고. 자, 그렇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요? 자, 오늘 사연 보내신 모든 분들께 달콤한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케이크 쿠폰을 드립니다. 침착맨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케이크 상. 퀴즈팀대로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끝곡입니다. 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야한 꿈 꾸세요.